선의는 내려가는 중입니다. 어제는 인사동에서 종로 3가에서 잤습니다. 길이 좁아가지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래요. 종로 쪽이 거기 이제 지하트 갤러리 쪽에 제가 찾아올 판화하고 지하트 단말기가 있어서 거기서 숙소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가 가장 흥미로웠냐면 중국 쪽에서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그림들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나무를 금지시키기 때문에 캔버스가 들어가면 캔버스 틀을 다 떼낸다거나 아니면은 캔버스가 나무로 돼 있는 거를 거부한다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갈 때는, 그림을 가지고 갈 때는 캔버스 틀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알루미늄 캔버스 그 와꾸가 틀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여러가지 뭐 특허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알루미늄 캔버스 틀을 이제 특허까지 출원한 사람이 현재 이제 서울 지하트 지회장 신상철 씨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삼촌한테 소개받아서 이제 신상철 씨를 만났는데, 그분은 지회장을 안 하고 싶대요. 왜냐면 그만큼 자기는 시간이 없고, 또 보통 지회장을 하려면 회식비를 자기가 내기 때문에 그만큼 여유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마 적임자가 나타나면 자기는 제가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제가 명함 좀 만들어 드릴까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명함 자기는 그 지회장을 이제 적임자가 나타나면 바로 이렇게 넘기겠다고. 자기는 지금 이렇게 알루미늄 캔버스 만들고 그다음에 판화 인쇄해서 그 돈으로 또 자기도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그분도 판화를 전공하신 분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 판화 공방에 연희동에 갔더니 거기서 판화를 이렇게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포토샵으로 색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이제 초점이 좀 흐려진 부분을 다시 핀 보정을 하고, 그래서 그 인쇄 상태를 이제 점검하고 하는 그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서울대 홍대 서영학과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니까 이 미대 출신들이 뭐 서울대를 나오든 홍대를 나오든 간에 정말 생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10,000명 중에 1명, 10만 명 중에 1명이,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게 술자리에서 화가들끼리 교수는 싹 빼고, 그러니까 교수는 교수 월급으로 살아가니까 교수 빼고, 교수가 아닌 사람 중에서 이제 전업작가로 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 미술학원 한번 안 해본 사람, 뭐 노동, 청소노동, 건축노동, 뭐 이런 거 안 해본 사람 정말 드문데, 그리고 과외, 조금 이제 서울대 쪽 미술과외라도 하니까. 근데 나이 먹으면 또 그것도 못해요. 그것도 뭐 길어야 40대까지지. 아무튼 그 판화 공방에서 그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 홍대 서영학과 나오신 분도 작가의 꿈을 키우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건축노동을 하면서 작가의 꿈을 키웠는데, 그래서 제가 과외는 정말, 제가 그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신노동보다는 육체노동이 훨씬 좋았어요. 왜냐면은 육체노동을 하면 저는 막 용접까지도 하고 페인트 칠하고 막 이랬는데, 육체노동을 하면은 정신적인 포커스, 나의 목표가 흐려지질 않아요. 그런데 미술학원이나 미술과외, 영어과외, 제가 뭐 영어 잘 못하는데 중학생까지는 할 수 있어요. 과외를 주로 이제 독해를 하다 보니까, 이 독해과외 같은 경우에는 문법과외는 전 못해요. 독해과외 회화도 못하고. 근데 저 독해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독해과외라는 거는
영어를 아주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그 독해에 지문이 나왔을 때 그 지문을 문화적으로 이해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가 영어긴 하지만 이게 영문이기 때문에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그 지문의 이면에 숨어 있는 그 배경 지식을 제가 계속 전달을 해줘요. 이 지문은 아마 어떤 신문에서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이 글이 어떤 기자가 쓴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독서량에서 그 배경 지식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 영어 지문까지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단어가 수준이 높아서 가끔 제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당황스럽기 때문에 중학교까지만, 중3까지만 영어 독해 과외를 했었어요. 근데 그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게 뭐라면은 지문 하나에서 하나의 강의를 해야 돼요. 그 영어 독해 강의를 하려면, 아니 과외를 하려면, 무슨 뭐 꽃에 대한 이야기, 차에 대한 이야기, 뭐 환경오염에 대한 이야기, 별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 영어 지문에. 그 주로 이제 시사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근데 애들이, 중학생들이 이해 못하죠. 그걸 설명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요.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갑자기 차가 끼어드는 바람에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잘 보고 해야 돼요. 근데 이 자동차가 끼어들어도 되게 완전히 이렇게 칼치기 아니면 자율주행이 끼어드는 걸 인식을 해요. 이렇게 옆에서 들어오려고 하면 속도를 딱 줄여버려요, 얘가. 차가. 방금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과외를 한다거나 하면은 미리 예습을 해야 되고, 또 시사적인 거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문을 또 봐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뭐 2시간 영어 독해 과외를 한다. 그러면 뭐 준비 기간이 뭐 며칠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직업이 전환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적인 이 포커스가 화가로서 자기 그림에 대한 연구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냥 육체 노동하고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옹접하고 뭐 풀 뽑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육체 노동이 많이 머리를 쓰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머릿속에서는 그림을 생각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육체 노동을 선택한 겁니다. 그 전업 작가, 그러니까 전업 작가라기보다는 전비? 그러니까 비전을 계속 갖고 있는 작가. 말이 뭐. 그러니까 전업은 없어요. 전업은 없어요. 뭔가 아르바이트를 해요. 뭔가. 하나 공방에서 일을 하든. 근데 이제 하나 공방에서 일을 하는 아무튼 홍대 서양화과 출신의 작가님을 보면서 아마 30대 중반 정도 보였는데, 참, 그래도 저보단 낫죠. 저는 건축 노동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일란 선생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남의 그림 보러 다닐 시간 없다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중앙비엔나를 대상 받고 딱 나서 저한테 해준 얘기가, 앞으로 네 그림의 연구를 해야 되고, 너 뭐 인사동 이런 데 전시도 보러 가지 마. 남의 그림 볼 시간도 없어. 딱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진짜 자기에게 몰입을 해서 자생성, 네 안에서 정말 너의 그림을 끄집어내야 된다. 이렇게 저한테 정말 단둘이 밥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게 진짜. 자주 못 뵈서 좀 안타까운데, 건강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드시니까 잘 안 나와요, 밖에. 안 나와. 안 나오시는 분을 이렇게 자꾸 불러낼 수가 없잖아요, 제자들이. 보려고 해도. 지금 상황을 모르는데 집에 찾아갈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래요. 정신적인 집중력, 어떤 목표를 향한 그 정신적인 포커스를 초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신은 그림에 두고 육체는 근육을 써가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물론 사고가 날 때도 있고 뭐 딴 생각하다가 길을 놓칠 때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육체 노동이라는 것은 숙달되면 몸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몸이 알아서 작업 기억이라고 그래. 작업 기억이 두뇌가 자동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운전이나 롤러스케이트,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한 거죠. 뭐 페인트 칠하면서 막 고민을 많이 하진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신상철이라는 분이 알미늄 캔버스에 특허가 몇 개나 있는지 몰라요. 알미늄 캔버스에. 그래서 여러분 기술 사기꾼들이 있어요. 나 뭐 특허 가지고 있어요. 절대 그거 믿지 마세요. 전 세계 제가 검사를 안 해봤지만, 자, 알미늄 캔버스 특허가 있다. 전 세계에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최소한 12가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중에 하나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이게 디자인이 조금만 바뀌어도 실용신안 이렇게 해가지고 특허가 나와요. 뭐 각도만 바꿔도 나오니까. 휴대폰에 이거 라운딩 이거 돌아가는 것만 바뀌어도 특허가 나온다니까요. 특허는 정말 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모든 특허 중에서 4%만 시장에 나오고 그 4% 중에서 또 한 5%? 20분의 1? 이 정도만 성공한다. 그러면 몇 프로야? 4%에 아무튼 0.00 소수점 이하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해외로 나갈, 그러니까 자연, 이것도 하나의 기후변화 같은 건데, 흰개미 뭐 이런, 그 다음에 나무에 사는 벌레들을 이게 방역 시스템이 강화가 된 거죠. 근데 중국만 그러겠냐고요, 앞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용 말고 국내에서 이렇게 판매하고 배달하고 하는 건 나무 캔버스로 가고, 200호 이상은 알미늄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무라는 게 수입산으로 쓰다 보니까 오히려 알미늄 캔버스가 더 싼 거예요. 물론 저한테는 더 할인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무 캔버스 200호보다 알미늄 캔버스 200호가 더 싸요. 와, 어제 진짜 정말 흥미로웠는데, 그 가격 얘기하면서. 심지어 500호가, 그러니까 알미늄 캔버스의 장점이 있어요. 나무 캔버스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인장 강도, 그러니까 그 모양을 유지하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알미늄이, 캔버스가 커지면 나무가 두꺼워져요, 보통. 근데 알미늄은 그렇게 두꺼워지지 않아도 캔버스를 키울 수가 있는 거죠. 휨이 없으니까. 물론 휘어짐이 없는 나무로 캔버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수입산을 쓰는 거고. 그러니까 나무 결이 없는 게 좋죠. 온도가 일정한 곳에서 튼튼하게 자란 나무가 좋은 거예요. 나무 결이 있으면 그 결이라는 게 성깔이 약간 성깔. 그래갖고 얘가 기후 좀 습했다 더웠다 이렇게 습기를 먹었다면 본질이 드러나요. 그래서 나무가 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제재소에는 그걸 반드시 하지. 근데 거기는 이미 그 나무 결이라는 게 그 나무의 본질적인 방향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나는 습했다 더웠다 뭐 축축했다 말랐다 하는 사계절에 있는 지방에선 난 이쪽으로 휠 수밖에 없어. 그게 나의 성격이야. 이런 게 나무마다 있는 거죠. 그게 결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없을 때 결이 다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이 다르거나 격이 다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격이 달라도 좀 소통하기 어렵고 결이 달라도 소통하기 어렵고 그런 거죠. 딴 세계에 살아야죠.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평행우주 아닙니까? 격과 결이 다른 사람은 각자 자기 세계에서 살아라. 네. 그래서 그 300호하고 500호를 나무로 만들면 혼자 들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워진다. 제가 들어봐서 알죠. 200호는 제가 혼자 드는데 300호부터는 둘이 들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허리 아플까봐. 들 수는 있지만
그런데 신상철 씨가 300호를 알미늄으로 만들면 한 손으로 들 수 있어요. 와, 너무 행복하더라고. 아니, 300호를 한 손으로 든다고요? 네, 그래서 알미늄 캔버스로 제가 좀 갈아탈 때가 됐다. 200호 이상만, 100호까지는 좀 국내용이라고 보고 200호부터는 그래서 조만간 이제 한 8천만원어치를 알미늄을 200호, 300호, 500호 해서 주문을 넣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대출을, 중소기업 대출, 그러니까 뭐 우리 지하투도 기업이고 다 기업이잖아요. 고리들TV. 제가 개인 법인에서 이제 중소기업청에 대출을 좀 의뢰를 했는데 돈이 나오면 아마 캔버스나 판화 제작기로 쓰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튼 대출은 열심히 노력 중인데 환불해야 될 돈도 있고 그래서 되게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재무제표를 맞추는 문제도 쉽지가 않고 그래요. 은행마다 기준이 또 다르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알미늄 캔버스로 200호 이상은 제가 이제 해외용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 200호, 300호가 있는데 몇 억어치가 있잖아요, 캔버스가. 아이고, 이제 이게 국내용으로 전락해버렸네. 해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용을 따로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게 전염병 시대가 되면서 나무가 통과하기가 어렵다. 나무가 그 국경 안으로. 네. 그게 어제 정말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알미늄 캔버스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부분이 가장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하트 배당 주주방에 이제 2천만원 이상 또는 6천만원 이상이 이 투자를 저한테 하셨는데 카톡도 전화도 심지어 유튜브 댓글도 안 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을 이제 찾아내서 10분을 제가 선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천만원 이상 완납하고 기다리신 분도 계신데 그분들은 제가 약속대로 이제 판화를 선물을 할 거고, 근데 2천만원 이상 이렇게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지금 또 이렇게 할부금을, 그림이 비싼데도,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호당 5만원일 때도 계약 완부를 하고, 호당 10만원일 때도 하고, 호당 20만원일 때도 하고, 100만원일 때도 계약하고, 100만원까지 있는 것 같네요. 200만원에 계약하신 분도 있잖아요. 호당 500에 얼마 전에도 계약하신 분이 있고, 그분들이 매달 돈을 저한테 보내요. 매달. 왜? 그러니까 그 비싼데 왜 계약을 하죠? 자기는 싼 그림도 예전에 호당 5만원일 때도 계약을 했는데 제가 매달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계약한 다음에 매달, 이제 사실 그 그림 값이라는 것이 핑계죠. 저를 매달 후원하는 거예요. 재료비와 제 활동비를 후원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있어요. 2천만원 이상에서. 그분들을 제가 보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하트 배당 주주방에 다 모시려고 9분은 다 연락이 개인적으로 됐고, 한 분이 경희대 교수님 한 분이 연락이 안 돼서 지금 제 카톡을 읽었는데 이분이 과연 여기 들어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답장이 아직 없어요. 한 분 빼고 9분은, 6분은 통화했고, 아니 5분은 통화했고, 한 4분 정도는 통화까지 안 해도 되니까 단톡방에서 그냥 공지만, 그동안 지하트 공지만 해주고 고맙다, 초대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곧 오늘 저녁에 이제 그분들은 지하트 배당 주주방에 이제 초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그림을 4억을 계약하신 분이 있는데 4억을 꼭 다 내겠다고 지금 코로나도 좀 어려워져서 한동안 끊었었는데 다음 달부터 다시 넣겠다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어제 있었던 일들을 이 정도로 공유를 하고 싶고, 이게 이제
투자는 어느 구간에 제일 많냐면 500만원 200에서 2000 사이가 많아요. 이 환불률이 퍼센트가. 그러니까 그분들을 제가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불안정한 안정적인 수입이 약하신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한테 2천만원 이상 투자하신 분들은 좀 더 안정됐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환불률이 확 떨어져요. 2천만원 이상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거의 뭐 1%대로 이렇게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환불률이 뭐 한 평균 5%다 그러면은 고액일수록 거의 없어요. 환불하시면. 그리고 이제 아주 소액은 뭐 10만원, 20만원 하신 분들은 까먹어버려요. 투자해놓고 까먹어버려요. 없어. 투자했는지도 기억을 잘 못하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그때 5만원 투자한 거 돌려주세요. 그때 10만원 투자한 거 돌려주세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퍼센트가 확 아래로 갈수록 퍼센트가 환불률이 떨어지고 위로 갈수록 떨어지죠. 그러니까 200 이하, 2000 이상 이렇게 환불률이 작고 200에서 2000 사이 구간이 환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안 좋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환불의 그 전체 총액의 퍼센트가 크지는 않은 거예요. 그 구간에서 환불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제 1000 이상, 2천만원 이상이 제 투자금 85% 정도, 80% 이상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래서 잘 버티고 있는데, 제가 알미늄 캔버스 얘기를 왜 하냐면, 그동안 이게 전염병 시대가 오면서 상황이 변해서, 또 제가 지금 알미늄 캔버스를 한 1억 정도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 말씀을 꼭 올리고 싶어요. 예. 수출용을 따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네. 꾸준히 매달 이렇게 제 운영자금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아직 소액이어서, 그러니까 아직 1000만원을 못 넘겨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보답을 충분히 못 해줬는데, 그 지분에 대한 선물은 나중에 제가 이제 미술품 전문, 제미술품 전문 담보대출은행 그 회사를 설립할 때 그때 지분 선물을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매달 이렇게 재료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시다시피 저는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좀 먹는 거인 것 같은데, 입는 거는 뭐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거 부분이고, 최근에 가장 많이 썼던 게 먹는 거하고 안경 같아요. 안경.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제 체력하고 시력.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체력과 시력. 그 부분에 대한 투자기 때문에 뭐 어디 뭐 제가 뭐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지하트 일이라든가 이 판화 일 아니면 밖에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화실이 제 고향이고 제가 가장 기쁜 곳이고 쉼터이자 놀터이자 그것이 제 화실이죠. 화실에서 노닥거릴 때, 화실에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그림할 때가 가장 행복하니까. 자, 몇 분이나 떠들었나요? 24분, 25분. 아무튼 모든 아미고님들 정말 감사하고, 제가 순차적으로 지금은 이제 고액 투자자분들에게 좀 신경을 쓰고 있지만 계속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선보농제잖아요. 더 많은 선물을 드리고 세상에 정말 아미고님들도 세상에 많은 선물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여유를 다 이렇게 제가 하는 건 아닌데 신께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영감을 제가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기프트라 그러잖아요. 기프트. 모든 것이 신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선물. 그 선물에서 이제 선본주의, 선봉제가 나온 것이고. 그래서 그 매개 역할을 저하고 제 그림이 하게 될 거라는 그런 어떤 신탁 같은 걸 정말 오랫동안 받아왔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율주행.